요즘 뜨는 건강 키워드, 저속노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이를 천천히 먹자는 거죠.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내 몸속 시계를 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세월의 속도를 줄일 비법, 저속노화하면 이분이죠. 정희원 박사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박사님, 최근에 대학 교수까지 그만두시고 서울시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어떤 일을 맡게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시의 건강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부처 간의 좀 여러 가지 칸막이들을 좀 허물고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아울러서 건강도시로서의 서울을 활성화하고 또 정책들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속노화, 서울 시민들의 저속노화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셨는데 네. 그런데 본인의 식단을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식단이었죠? 네, 제가 아침 식사를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먹는 식단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조금 바쁘기는 한데요. 아침에는 주로 프로틴 바, 그리고 두유 이렇게 먹으면서 과거에 제가 아침에 한 21g 정도 단백질 먹고 출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먹고 있습니다. 저속노화 식단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세포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또 수명을 연장하고 무병장수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저속노화 식단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은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당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콩 이런 것들 많이 먹고요. 채소, 과일은 많이 먹되 또 줄여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 튀김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붉은 고기, 특히 가공육을 줄이고요. 또 너무 많이 소금을 먹지 않는 것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요즘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단백질은 맞습니다. 많이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이고요. 중용. 네, 또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보통 체중 1kg당 하루에 0.8g 정도를 드시면 충분히 근육으로 내가 운동한 만큼 또 단백질을 먹은 만큼 붙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단백질을 드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영위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연배가 있는 분들께서는 또 근육으로 단백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늘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하면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좋다는 게 흔히 아는 상식 아닌 상식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지중해 식단을 비롯해서 저속노화 식단들 다양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식물성이 베이스가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당연히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한번 보죠. 식물성 단백질하면 네, 콩, 두부, 견과류. 네. 동물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네. 먹는 육류나 달걀, 우유, 생선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고 또 근육을 만드는 여러 시스템들 활성화를 잘 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속노화 식단들에서는 기본 베이스는 식물성을 깔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노년기가 되게 되면은 근육을 붙일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식물성보다는 동물성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몸에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고기 일주일에 한 2번 먹거나 3번 먹으면 안 좋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NHS 보건복지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하루에 쇠고기 기준 붉은 고기라고 하는데 보통 쇠고기, 양고기를 붉은 고기라고 합니다. 네. 하루에 한 70g 정도, 그러니까 반인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고기 외식하는 것 정도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네. 근데 한 번에 3인분, 4인분, 소고기, 돼지고기 3인분, 4인분 먹으면 안 돼요? 당연히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없고요. 가끔씩 즐기는 것은 당연히 괜찮고요. 실제로 100세인들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그런 마을 가봐도 다양한 식재료를 즐기시고 또 좋은 날에는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식물성 식재료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평생 먹어왔던 식단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맵고 달고 짠 거, 맵단짠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음식들 참 끊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계속 맵단짠만 드시면 문제가 있고요. 또 사람의 입맛은 변합니다.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그런 음식을 더 쫓게 되기 때문에 일단 입맛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식재료를 평소에 건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 번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겼다라고 하면 또 다른 날은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음식만 강제로 나를 억압하면서 드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거 많이 먹는다. 그래서 저염식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곰탕 같은 거 한 그릇 먹더라도 소금 넣어야 되고 네. 국 같은 거 끓이더라도 간장 넣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저염식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WHO의 경우에 세계보건기구죠. 하루에 소금 기준으로 5g 정도, 그리고 나트륨 기준으로는 2g 정도까지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 WHO의 권고량의 약 1.5배, 많게는 2배까지도 드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혈압이라든지 또 심장질환의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드시는 게 맞겠고요. 극단적인 저염식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인의 물론 염분 섭취량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권고량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소금을 또 저염식의 또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소금을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은 어떤가요? 당분의 경우에는 이제 첨가당을 특히 줄이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뭐 덜 달달 9988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가당의 양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특히 유소년 그리고 청소년 인구에서 이 첨가당 섭취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성조숙증을 부를 수도 있고 성인이 되었을 때 만성 질환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끊기 어려운 게 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도 하루에 2-3잔씩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오래 사는데 문제가 됩니까? 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하루에 1-2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점차 이런 기준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한 잔도 나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이 많고요. 커피의 경우에는 또 발암성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나 사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보통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그러니까 카페인 100mg 들어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 톨 기준으로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만성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수명도 약간 증가될 수 있다. 즉 사망률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물도 계속 마시게 되는데 물은 계속 많이 마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물도 적당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루 2리터가 필요하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세포가 필요한 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소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 또 땀으로 배출되고 또 대변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고려를 한 것인데요. 다행히 우리가 먹는 고형으로 되어 있는 고체 음식 안에도 한 500g 정도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500g? 그래서 네,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페트병 하나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당연히 콩팥이 있고 만약에 물이 좀 많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콩팥에서 소금을 조금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조금 더 자주 가는 것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러닝 같은 운동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특히 소금과 함께 즉 전해질 보충을 하시면서 수분 섭취를 하셔야지 특히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인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혜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저속노화 열풍으로 느리게 건강하게 나이 들기가 큰 화두입니다. 특히 음식을 잘 갖춰 먹는 게 핵심인데요. 20, 30대 젊은 세대도 이 저속노화 식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콩과 나물로 만든 정갈한 사찰 음식. 시식 행사에서 맨 앞줄을 차지한 건 모두 20, 30대 젊은 층입니다. 사실 저희가 자극적인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좀 건강하게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사찰 음식 대축제에 사전 등록한 15,000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20, 30대. 인기의 배경엔 채소와 통곡물 위주의 저속노화 식단 열풍이 있습니다. 저속노화 음식이 일단 간단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챙기게 된 것 같고요. 업계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들은 잡곡 상품을 파는 점포를 크게 늘리고 올 들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간편식에 통곡물을 넣은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점심에 샐러드를 먹는다던가 좀 젊게 어리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한 식품업체는 지난 2월 통보리를 주 재료로 만든 식사 대용식을 출시해 350만 봉 넘게 판매했습니다. 배달앱에서 저속노화를 내건 음식점 수도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2030들 보면은 특히 이제 1인 가구들도 워낙 많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식이섬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속노화 식단에서 채소 과일 섭취를 굉장히 강조하는 면, 전곡류 섭취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전문가들은 다만 저속노화를 하겠다며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만 고집하면 또 다른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